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웨비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롬 리뉴얼, 새롭게 달라진 공간 분석 및 사업성 검토 서비스 프롬 소개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프롬 총판 다우데이터 이정아 프로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프롬이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최근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능들과 변환된 UI랑 UX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진행될 웨비나 순서입니다. 화면의 아젠다 내용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가 방금 이렇게 채팅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해당 채팅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실시간 채팅 또는 세션을 마친 후에 Q&A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앞단에 제가 마이크 테스트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무조건 그 수신자에다가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신 다음에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프롬의 총판사인 다우데이터라고 하고요. 다우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키움증권, 사람인 등의 여러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다우데이터는 다우키움 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 스케치업, 아비바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중 제가 소속 중인 오토데스크 사업본부는 오토데스크 공인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파트너로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서비스 인증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롬의 단일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 드릴 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 공유와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다우데이터와 프롬 개발사인 인프라시프트의 행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프롬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세션부터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왓츠뉴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는 만큼 프롬 소개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넘어갈 예정이라서 이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네, 먼저 프롬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즉 자산 관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률 융합 공간 분석 플랫폼입니다. 프롬은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760여 종 공간 정보에 법률 기준을 적용해서 프롬만의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하나의 웹 플랫폼에서 정보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단순 반복 업무를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서 사용자의 정확한 의사결정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먼저 프롬의 제공 서비스 중 주요 기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토지 및 건축물 정보,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이 기본 정보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고 경사와 같은 자연 환경 분석과 토지 형상이나 노후도 같은 토지 건축물 분석, 도시 관리 기획이나 공적 규제 같은 도시 계획 분석을 제공하는 여기 입지 분석 서비스 이두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분석, 정비 사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 개발 가능지 분석과 같은 법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기초조사나 추정사업비 보고서의 표준 양식에 맞춰서 편집이 가능한 HWP, PDF, PPT 형식의 보고서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는 것은 일단 기업 회원의 경우에만 해당되시는 건데요. 기업 회원의 경우 계정 관리자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기업 내 사용자 계정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각 계정별 사용량과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프롬에서 획득 가능한 분석 데이터로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정보 기반 적용 사례인데요. 토지 건축물 조서와 도면 등 기초 조사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속성별로 토지 이음 검색결과 URL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2차 검수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입지 분석은 법률 기준 입지 분석과 개발 가능지 도출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오토데스크 11.3D나 아크GIS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엔지니어가 직접 작업을 해야지 획득할 수 있었던 주제도나 경사 분석 등의 결과물을 프롬을 통해서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원클릭으로 산지관리법 같은 분석 기준에 의한 다양한 분석 결과물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상도나 입지 분석 같은 경우에도 개별 분석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률 분석 기반 제공 사례인데요. 토지 이용 규제 관련 130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기준을 적용해서 토지 이용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해당 토지에 걸려 있는 모든 종류의 토지 이용 규제 관련 법률을 분석해서 개발의 가능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요건 분석인 호스 밀도, 노후 불량 건축물, 접도율, 토지 형상의 분석이 가능하고요. 해당 분석 결과를 모두 통합해서 사업 방식별로 재개발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보고서 작성 사례인데요. 화면과 같이 기초조사 보고서와 추정사업비 기본 폼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하고 추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만약에 그 입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때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스타일이라든가 법내 범위 같은 그런 법내 편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정했던 부분들은 스타일이라든가 설정들이 저장이 돼서 분석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출출이 되기 때문에 프롬의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전문 엔지니어가 최소 며칠은 소요해야 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과정을 프롬을 활용할 경우 비전문가도 쉽게 구역계 설정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현황 분석, 입지 분석,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반나절 만에 숙련된 엔지니어가 작업한 퀄리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프롬을 활용한 프로세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둘 다 동일하게 500필지 규모의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작성을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기존 방식은 10배속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롬을 보시면 법률 기준 분석까지 클릭하는 순간 이미 완료되어서 이제 곧 55개의 분석 항목에 대한 500필지 규모의 보고서를 원클릭으로 출력해서 10분 내로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 방식은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데이터를 조회하고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500필지별 토지와 건축물 현황 보고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양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프롬은 작업 시간과 오류를 줄이는 반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숙련도와 상관없이 고급 기술자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장표는 주요 고객사 현황인데요.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상위 10위 내 다수의 엔지니어링사를 포함한 건축건설 엔지니어링사가 이미 프롬을 도입하셨고요. 다수의 개인 회원들도 프롬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프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일부러 조금 짧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더 필요하신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뭐 이메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연락처 수단으로 한 번 더 프롬에 대한 설명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짤막하게 프롬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참석하신 이 세션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프롬 리뉴얼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새롭게 달라진 기능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로철도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선형 분석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행정구역처럼 뭔가 닫힌 공간 안에서의 면 형태의 분석만 가능했었는데요. 때문에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으로 길게 이어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프롬 리뉴얼을 통해서 이제는 선형의 중심선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버퍼를 적용해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노선을 선형 데이터로 불러오고 해당 노선의 뭐 좌우 뭐 몇 미터 범위의 영향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선 중심으로 지정된 버퍼 값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폴리곤 형태로 변환되어서 분석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면 형태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선형 중심의 분석도 유연하게 가능했다는 점에서 도로, 철도, 배수관망 등 선형 인프라 중심의 사업이나 평가 업무에서 활용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다음은 보고서 출력 속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출력 속도 개선은 이전에 프롬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는 그런 향상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조금 추출이 왼쪽의 이미지와 같이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느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리뉴얼을 통해서 데이터 추출 방식이 완전히 개선되었고요. 그 결과 보고서 출력 속도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기존 프롬에서는 분석 항목의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전체 분석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죠. 근데 이제는 순서랑 상관없이 분석이 가능한 부분, 완료가 된 부분부터 즉시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만약에 그 두 번째 보시면 대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대기는 준비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그 다음 순부터 진행이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업데이트는 UI, UX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의 개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미 뉴프롬의 베타 웹사이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자리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리뉴얼에서 가장 먼저 체감된 변화가 바로 이 UI, UX 변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변화이기도 하죠. UI, UX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장표에서는 웹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프롬은 상단 탭 형식의 메뉴 구성으로 전체 분석 항목을 기존에는 좀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웠고, 원하는 기능을 찾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이고자 웹 내비게이션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프롬에서는 간단한 선택과 빠른 접근이 가능한 드롭다운 메뉴, 그리고 전체 구조와 기능 흐름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메가 메뉴를 함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프롬에서는 사용자 편의성과 전체 분석 항목의 접근성이 향상된 걸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UI, UX 개선 사항 중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바로 컨텍스트 메뉴 개선입니다. 기존 프롬에서는 특정 기능, 예를 들어 다른 파일 유형으로 내보내기를 하거나 위계 설정 같은 기능을 사용할 때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 접근성이 낮고 특히 기능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모르셔서 저희가 의외로 좀 약간 설명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제는 아이콘 형태로 명확하게 노출되었고요. 클릭만으로 내보내기, 위계 설정 메뉴를 바로 보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초보 사용자분들도 직관적으로 기능을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딱 명확하게 뉴 프롬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과 개선된 사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데모 시연을 통해 함께 확인을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앞단에서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데모 시연을 통해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작업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역계 설정 후에 스타일 사용자화 및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추출하는 워크플로우는 동일해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UI, UX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기존 프롬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베타 버전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newprom.co.kr로 들어가시거나 기존의 프롬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뉴프롬 사용해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 로그인이라던가 기존의 구역계를 저장을 해서 재가공해서 활용을 한다던가 하는 기능들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 대신에 베타 테스트인 만큼 저희가 약간 오픈해서 네, 로그인 없이 그냥 뭐 무제한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놨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예기치 못한 오류가 좀 발생이 되거나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업무를 진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요 뉴 프롬보다는 기존의 프롬을 활용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베타 테스트, 이제 데모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그인 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지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구역계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역계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구역계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하시면 이제 이렇게 면 또는 선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끔 나와 있고요. 먼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네, 이게 잡았는데 일단 영역을 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역 추가 버튼 클릭을 하고요. 보시면은 스냅 기능들이 기존에도 잘 되긴 했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착 보시면은 여기 스냅 기능으로 해서 이 끝점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 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끝점에 마우스 오버가 잘 올라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하이라이팅이 되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존보다 더욱더 클릭 미스를 좀 줄이는 형태로 네, 마치 거의 뭐 캐드보다 좀 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셔서 이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거죠. 눈으로 먼저 보셔서 여기 착 들어가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나의 마우스 오버가 끝점에 정확하게 오버가 딱 되면은 빨간 색깔로 하이라이팅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완료되면 엔터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작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필지 추가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요.
네,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클릭하면은 꽤나 깔끔하게 네,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버텍스 편집을 좀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 클릭을 하셔서 내가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네, 이 끝점들을 클릭해서 네, 점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지 삭제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버텍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냐면, 지금 제가 나름대로 삭제를 했는데, 필지 기반으로 삭제를 했더니, 여기 이렇게 버텍스가 남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을 하나하나 클릭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영역으로 먼저 좀 삭제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엔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버텍스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 마무리로 마지막 버텍스 편집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점들을 제거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럼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됐죠. 그리고 버텍스 편집이 다 완료가 되면 엔터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명령을 종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버텍스 편집만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명령이 종료가 되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파일 업로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기존 거는 좀 삭제를 하고요.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파일을 가지고 넣어볼게요. 그래서 얘는 GRS80으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럼 이렇게 영역이 작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기존과는 똑같거든요. 여기 왼쪽에 이제 화면 뷰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존과 같이 똑같이 면적 기반으로 작은 순서대로 작업을 하고 편입 상태에서 부분 편입인 애들을 잡아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제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 나머지 요거를 확인을 하고 구역계 확정을 눌러서 네, 구역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UI, UX에 대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사용자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야지만이 데이터를 내보내기를 하거나 위계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땡땡땡에 대한 요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계에서 요거를 그냥 마우스 원래 하시는 대로 클릭을 이렇게 딱 하시면 네, 기존에 약간 살짝 숨어져 있던, 의도하진 않았지만 숨어져 있었던, 네, 이 명령들이 여기에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정했던 것은, DXF 파일이라던가 쉐이프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해당 구역계는 나중에 필요하실 때마다 재사용해서 활용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제가 현재 GRS80으로 작업을 했으니까 GRS80으로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내보내기해서 구역계를 설정해서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내가 작업했던 GRS80 데이터를 뭐 다른 좌표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벳셀 좌표로 내보내기를 변환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위치 좌표가 변경된 상태로 변환돼서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따로 하진 않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달라진 게 뭐냐면, 기존에는 기억하시나요? 옛날 프롬에서는 입지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분석이라고 하는 버튼이 별도의 하나씩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표고 분석하려면 분석 버튼 눌러야지 뭐 실행이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유포럼에서는 입지 분석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분석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 상태에서 분석이 그냥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처럼 이렇게 분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편집을 하실 거잖아요. 범례에 대한 구간 수라던가 아니면 색상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하시게 될 건데 요 변경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거나 네, 분석을 다시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리젠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분석 버튼을 활용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버튼 클릭해서 이 분석에 대한 항목들을 내보내기를 하거나 네, 표고 분석을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이미지를 복사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엑셀이라던가 PPT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져올게 될 경우에 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투명 처리가 된 상태로 이미지가 저장되거나 복사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그 이미지 해상도가 깨지지 않게 잘 보정이 된 값으로 깔끔하게 뭐 PT 구성이라던가 보고서 구성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건 이제 기준 개발 가능지를 설정을 해서도 이거 가지고선 요거 기반으로 해서 분석이 된다라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도 캡처 진행하잖아요. 만약에 캡처를 하시게 되면 이 캡처 항목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요거는 아마 지금 다 아시긴 하시겠지만, 네,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고정하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요게 중심점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주민 줌아웃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이게 보고서는 그 이미지가 딱딱딱딱 착착착착 하고선 똑같은 위치에 얘가 캡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펜 기능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얘가 움직여지지 않고 예, 고정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표고 분석 외에도 뭐 경사 분석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도 캡처를 하게 되면 그 위치에 딱딱딱딱 나오게끔 캡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다 고정된 채로. 그래서 요런 이미지 형태로도 네, 좀 편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단면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능들을 좀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네, 네,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얘만 약간 분석 버튼을 좀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단면을 그리고 나서 분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네, 표시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지금 단면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차트 내보내기를 해서 단면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도 표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네, 지금 좀 혹시 오래 걸릴까 봐 미리 또 빼놓은 건데 네, 이 구역계와 맞닿는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엑셀 기반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트 같은 것도 조금 더 예쁘게 좀 사용자 편집의 가미된 이런 그래프화를 좀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 데이터 기반으로 네, 엑셀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프로. 네, 그런 기능들로도 응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나머지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법률 분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행위 제한 분석과 도시개발 분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프롬에 대해서 처음 네,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네, 제가 이렇게 네, 좀 넣어드린 거라서 이런 것도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허용 용도 분석에 대해서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뭐 아파트를 지을 건데 이 아파트 건물이 건축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 바로 분석을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가능하다면 단서 조항에서 왜 가능한지 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불가능한 곳은 왜 불가능한지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 같은 것들도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관련 법령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떤 부분에서 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가능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와춘유 기능 기반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짧게 넘어가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 전반적인 면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랑 이제 좀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렸고, 제가 앞단에 조금 그 선형 기반으로 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 해요. 제가 미리 GRS 80 중부원점계 기반으로 해서 이 국토지리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뭔가 그런 좀 큰 로드, 메인 로드를 저희가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이 선형을 가지고 DWG 파일로 그냥 저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DWG 파일로 되어 있는 저장 형태를 제가 다시 한번 구역계 설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면이 아니고 선으로 해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고, 네, 제가 이 로드 파일에다 따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네, 이게 좌표계가 나오고, 여기에서 제가 GRS80으로 이제 작업한 파일이니까 네, 중부원점계 설정해놓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선형 라인이 이렇게 쭉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부러 조금 길게 했어요. 그래서 한 4km 정도 되는 네, 길이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인을 더 추가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삭제를 해도 되고, 버텍스를 편집을 해주시는 거는 이제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추가가 됐냐면, 버퍼라고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옵셋이죠. 옵셋을 얼만큼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얘는 4m 정도로 하게 되면 딱 그 도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좀 길다 보니까 임의로 제가 그냥 10m로 좀 잡겠습니다. 굉장히 약간 길고 네, 넓은 범위이긴 하죠. 조금 아마 버든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얘가 버퍼가 뭔가 생겼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데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네, 이 중심선을 기반으로 해서 네, 옵셋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 편입된 부분들 뭐 또는 이제 분석이 되면 안 되는 구간들을 한번 네, 한번 솎아 주시고요. 네, 완료가 됐다면 구역 확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 긴 도로 형태, 네, 선형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과는 조금 편하게, 기존보다는 좀 더 편하게, 네,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된 부분들은 나중에 구역계 설정을 하셔서 한 번 더 이제 DXF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내보내기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보내기 한 데이터는 나중에 또 이제 재사용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짤막하게 또 다시 보시면, 네, 입지 분석도 기존의 면 형태로 어차피는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다 분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이 앞단에 이런 식으로 분석이 결과가 돼서 네,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됐고 이 선형에 대한 네, 표고 분석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비의 도시개발 사업의 추정 사업비 버튼을 클릭을 해서 네, 이렇게 표시되는 내용으로 또 이제 업무에 활용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준 연도는 2025년도로 해서 추정 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엑셀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네, 엑셀 기반으로도 이런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토지 대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뭐 개인인지 국유지인지, 네, 지목이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당 도로에 제가 아까 바운더리 설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네, 토지 대장, 뭐 건축물 대장, 네, 토지 이용 계획이라던가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프롬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설명이라던가 그다음에 약간 네, 새롭게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프롬에 대해서 뭔가 미묘하게 좀 달라졌거나 뭐 UI, UX 같은 경우에는 확 개선이 된 부분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요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채팅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네, 주신 거를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주요 기능 업데이트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조금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분야별로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뭐 도로라던가 철도 부서라던가 뭐 상하수도 관련된 그런 선형 기반의 사업을 진행하는 엔지니어링사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선형에 대한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는 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대비 구역계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간편해진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보고서가 굉장히 정말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조금 보고서 추출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지만 요런 내용들에 대한 속도 개선은 두 배 정도 가까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런 기능들이 좀 더, 네, 네, 좀 편안하게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성을 문의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체크를 좀 더 하고요. 이메일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 연락처를 조금 보내주시거나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네,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프롬 무료 베타 테스트 기간 문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5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월 15일, 16일 요쯤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알고 있고, 요때가 지나게 되면은 기존의 프롬보다 이제 여기 이 뉴 프롬이 이제 19일경에 네, 정식 오픈을 할 예정이긴 해요. 근데 뭐 요거는 충분히 약간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프롬 앞단에다가 이제 아마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프롬을 도입하기 위한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물어보아 주셨는데요. 프롬은 이제 다름이 아닌 웹 기반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엣지보다는 크롬에 최적화된 환경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 환경이 좀 더 원활하게 속도가 조금 빠르면서 어, 크롬만 되시면 크게 문제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프롬과 구프롬에 대한 그 시스템 리소스 환경 리콰이먼트는 뭐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금 문의사항이 올라오시는 거를 조금 기다리면서 저희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저희 지금 그 설문지 조사를 하실 수 있는 URL을 조금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EDM에 보시는 것처럼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전달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열어보시면 지금 저희 다우데이터로 되어 있는 인원이 네, URL 전달 드렸어요. 그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 혹시 채팅창에 링크가 안 보이실까요? 지금, 네. 저도 한번 다시 넣어드렸는데, 채팅창이 어디 있냐면요. 그 상단이나 하단 바에 보시면 질문지를 주시는 곳 말고 채팅창이 별도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웹이나 채팅창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일단 지금 제가 급한 대로 지금 설정하시는 서포트님께서 지금 확인해 주시고 있고요. 혹시 타이핑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요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하단에 혹시 보이실까요? 이거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요. 네, 지금 채팅을 다시 활성화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채팅 아이콘 좀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큐로 지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봐서 그 채팅창에 관련된 그 아이콘이 지금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큐에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자동으로 DB 같은 거는 이관을 해드릴 예정일 거예요. 그래서 출시가 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무료 베타 테스트 기간이니까 이제 요거 활용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메일이라던가 또는 이제 요런 안내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설문지를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30분 다 전달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참여해주시면은 웬만하면 저희가 기프티콘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뉴 프롬 말고도 그 기존에 대한 프롬에 대한 궁금한 점, 이런 것들 질문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설문 응답이 완료될 동안 잠깐 제 요 환경을 좀 열어두도록 하고요. 일단은 설문지 완료하신 분들도 있어서 웨비나를 좀 빨리 좀 종료를 정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전에 제가 금일 답변 드리지 못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다가 좀 연락처라던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후에 개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프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거나, 실제 도입이랑 상관없이 뭐 약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요청을 주시면 방문 또는 화상 미팅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일 진행될 웨비나에 대해서 뭔가 1대1로 좀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다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전화 상담이라던가 원격 상담 통해서 좀, 네,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요거가 지금 설문지가 조금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웨비나 방은 유지한 채로 있을 예정이고요. 네, 설문지가 다 완료가 되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